골격근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뼈대가 얇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력을 아무리 키워도 일반 사람들보다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골격근량이 40이 넘고 50이 넘고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골격을 키워도 사실상 한 39, 40 겨우 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단순하게 보면 골격근량이라는 건 뼈랑 근육이랑 더한 값이기 때문에 뼈를 빼고 근육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뼈대가 얇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골격근량이 적게 나와도 기초대사량 자체가 표준 범위에서 높게 측정이 되거나 그 이상 넘습니다. 인바디 그래프를 보면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을 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바깥쪽으로 그리는 그래프, 일직선 그래프, 안쪽으로 향하는 그래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향하면 좋은 그래프, 일직선은 평범한 거,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좋은 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로 2달 가까이 쉬다 보니까 체중이 85.5kg까지 체중이 불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들어갔는데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인바디를 재질 못했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제 80 초반대가 일어서 이제 인바디 측정을 들어갔고요.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거의 한 달 기록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게, 이게 첫 번째 인바디인데요. 제가 시합 나갈 때는 골격근량이 39.5, 저도 워낙 뼈대가 마른 스타일이어서 사실상 골격근량이 높아지지를 않지만 시합을 나갈 정도까지 되려면 저는 39.5 정도까지는 올렸었습니다. 근데 인바디 그래프를 보면 37.4까지 근육량이 떨어졌고 체지방은 14.8kg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거의 4kg 정도를 날린 상태인데도 체지방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치면 18.3%까지 올라갔네요. 충격적이네요. 하고 복부 지방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0.89 이제 초과 직전까지 갔고요. 하고 이제 부위별 체지방 분석을 보면 정말로 복부에만 표준 이상이 떴는데 진짜로 손으로 잡았을 때 이만큼이 잡힐 정도로 복부에서 좀 많이 지방이 보였었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다이어트를 스타트를 했어요. 자, 둘째 차 인바디인데요. 지금 골격근량이 0.2kg가 빠지고 체중은 1.2kg가 떨어졌어요. 지방도 0.7kg가 떨어졌는데 이때까지는 제가 원래 먹던 시합 때 먹는 닭가슴살이 아닌 솔직히 시합 때 먹는 건 너무 맛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좀 시중에서 파는 맛있는 닭가슴살 같은 경우나 이런 걸 섭취하면서 먹었는데 사실상 내가 먹는 단백질의 양이 일정 부분 많이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골격근량이 0.2kg가 떨어지면서 복부 지방률도 떨어지고 내장 지방도 떨어지고 체지방도 떨어지는데 근육량이 낮아진 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이때 먹던 닭가슴살을 빼고 원래 시합 때 먹는 닭가슴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셋째 주 인바디인데요. 그래서 날짜는 3월 26일이고요. 3월 26일. 자, 골격근량이 0.5kg 불기 시작했고요. 체중으로는 0.3kg 떨어졌네요. 하고 지방량으로는 1.6kg가 떨어졌어요. 꽤 큰 폭이 떨어졌고 복부 지방률 같은 경우도 0.02 떨어졌고요. 내장 지방도 1 떨어졌네요. 하고 체지방량 같은 경우도 1.6% 떨어졌고요. 자, 드디어 복부가 표준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부가 표준으로 들어와서 이제 나쁘지 않게 잘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이어트에 조금 더 매진하게 됐고요. 자, 넷째 주 인바디예요. 넷째 주 인바디인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체중으로는 0.3kg가 더 떨어졌고 근육량으로 0.1kg가 늘었네요. 지방량으로 0.7kg가 떨어졌고요. 퍼센테이지로 0.8%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률, 내장 지방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지방이 표준 이하라고 뜨는 부분도 생기고, 전반적으로 운동 강도도 운동 강도지만 식단 자체가 힘들어요. 힘든데 일단은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자, 5주차 인바디인데요. 날짜는 4월 9일이고요. 골격근량 같은 경우가 0.2kg가 증량이 됐고, 목표는 40으로 잡고 있어요. 이제 체중 같은 경우는 0.5kg가 감소가 됐고, 지방량은 0.6kg가 감소가 됐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사실상 이제 뭐 변비나 이제 이런 게 올 수도 있는데, 저는 변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볼일을 좀 못 본 상태여서 복부 지방률이 조금 올라가게 나오기는 했어요. 내장 지방 레벨은 1이 빠졌고요. 하고 이제 부위별 분석이나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요 밑을 보시면 이제 분기별로 이제 내가 쟀던 기록에 맞춰서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보통 보시면 자, 골격근량과 체지방률을 얘네들 사이를 점점 멀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얘네들은 5주차입니다. 6주차 영상인데요. 제가 닭가슴살을 원래 시합 때 먹는 닭가슴살로 바꾼 지는 4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근육량 같은 경우는 0.3kg가 증량이 됐고, 이거 오늘이에요. 자, 체중은 0.8kg가 더 떨어졌어요. 하고 체지방량으로 1.2kg가 더 떨어졌고요. 퍼센테이지로 1.4%가 떨어져서 지금 체지방 같은 경우는 13.2%가 떠요. 저 같은 경우는 시합을 나갈 때 보통 체지방을 3% 내지 5% 사이를 맞추고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보이다시피 간격이 서서히 멀어지게, 근육량은 올리고 지방량은 떨어지는 식으로, 쉽게 말하면 상승 다이어트란 걸 쓰고 있어요. 상승 다이어트는 이론상으로는 뭐 가능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체중을 빼다 보면 근육량이 빠지고, 근육량을 올리다 보면 지방량도 같이 올라가고, 요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내 식단에 신경을 쓰는 작업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운동을 시행을 할 때 이제 다이어트 중이라서 힘이 없어도 사실상 내가 원래 들던 중량을 어느 정도 유지해서 가져가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제 인바디를 재면서 시합 때 몸으로 돌아가는 프로젝트를 지속해 볼까 합니다.